자, 일단 4월 10일 오늘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지표에 그다지 주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중국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쪽 지표는 그다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이전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미국은 경제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애매하게 가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이 원래 이제 미국의 CPI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가 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관련돼서 이전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부분이 임대료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서, 유가가 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수입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의 하락, 그리고 집값 그 임대 부분에 대한 안정화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은 일단은 CPI가 그다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일단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CPI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시각 자체가 침체로 시각을 돌리느냐, 아니면 침체가 아니라 금리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방향성은 조금 갈릴 거로 보입니다. 조금 특이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보게 됐을 때, 묘한 것은 유럽이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좀 상방으로 돌고 있어요.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유럽은 경기가 상방으로 돌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방으로 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수들도 그 역사적 고점 언저리에까지 지금 올라왔다가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사실 우리나라가 대유럽 수출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유럽 쪽에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유럽 쪽에 비중이 높은데 중국 경기가 빨리 회복된다라는, 유럽 경기가 빨리 회복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중국 수출 비중 자체가 홍콩을 넣어서 보면 30%가 넘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조금 더 관심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이제 선행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는 PMI 지수죠. PMI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하는 데서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늘릴 거예요, 안 늘릴 거예요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제조업 있죠. 여기 제조업인데 제조업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전의 평균치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비제조업 지수 자체는 벌써 이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대출 금리 이걸 볼까요? 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조금 낮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뭐 예금 금리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대출 금리 부분이 조금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들 일단은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 들어서 예금 금리가 조금 예금 부분에 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소비가 다시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바로 이제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CSI 300 지수 요거는 이제 심천하고 상해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모아서 따로 지수화 시켰던 부분인데, 요 부분이 오늘은 뭐 조정을 조금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세는 일단은 좀 턴하는 그런 모습이 저번 주에 일단 보였어요. 저번 주에 일단 보였고, 요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중국 시장은, 그리고 뭐 중국에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4078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상방으로 봅니다. 4078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4265원저리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한테도 이제 같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닥 계속 뻗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올라갈 때 오늘도 제가 방송이 4시에 방송이 있는데 4시 방송에 출연할 때 2차전지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멀티플로 봤을 때는 멀티플은 언제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될 건가,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방송에서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종목을 처음 사기 전에 관심 종목으로 잡을 때는 이 종목의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따져서 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종목을 매수를 한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안 깨면 들고 간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안 깨면 들고 간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죠. 흐름 자체가 깨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중요 포인트 자체가 859포인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872포인트 정도로 잡고 그렇게 대응을 그냥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종목이든 뭐든 조금 몰고 가는 쪽으로, 특히 이제 시장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몰고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소 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도 오늘은 강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거래소는 일단 방향은 잡은 걸로 보여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2500포인트 박스, 요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거 위에서 패턴입니다 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지금 요렇게 놓고 패턴으로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패턴으로 놓고 보면 패턴 상단에서 여기 한번 멈췄죠.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밀렸다가 오늘 돌파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패턴 상단 일단 돌파인 걸로 일단은 보고, 내일부터는 패턴 상단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일봉상 추세가 일봉상 패턴 돌파한 걸로 봅니다. 패턴에서의 저점은 패턴 저점부터 잡도록 하죠. 패턴 저점은 현재는 2458포인트 정도로 보고요. 2458포인트 일단은 잡고 보도록 하고, 요번에 조정 받을 때 만약 시장이 내일 시장 조정 시 1차 지지 라인은 여기로 보도록 하죠. 여기 고점이 2497포인트니까 2497포인트를 보고 갑니다. 이 얘기 자체는 시장이 일단은 양대 시장 모두 다 일단 상방으로 보고 간다라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묘한 거는 뭐냐면, 요번에 시장 조정 받을 때 기관들이 또 먼저 물량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또 물량을 좀 많이 줄였는데, 기관들이 만약에 시장이 뻗어 올라가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겠죠. 마음이 급해지면 시장은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고, 오르면은 요번에는 저항 부분은 여기로 봅니다. 2546포인트, 2546포인트 2546포인트가 일단은 좀 강한 저항이 일단 위치를 하고 있고, 요번까지도 일단 돌파를 해낸다면은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다르게 조금 더 빠르게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일단은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지금 말씀을 해드렸고요. 시장 안에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다 강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거래소 시장이 오늘 시장의 추세를 지금 뻗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8종목군들부터 먼저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LG화학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사실은 2차전지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 살펴볼 때 대부분이 삼성 쪽이에요. 대부분 삼성 쪽이고, 왜냐하면 LG 쪽은 대부분은 LG화학에서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을 떼낼 때 그러면은 LG화학은 도대체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이제 시장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생명공학 쪽이에요. 생명공학 쪽이 일단 매출 나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을 일부는 일단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좋아지게 됐을 때 소재 누가 갖다 준다? LG화학이 갖다 준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추세가 넘어선 건 아니에요. 76만 6천 원 뛰어넘으면은 패턴을 일단 완성하면서 슈팅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2차전지 관련돼서 오늘 시장 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딱 저항선까지 왔어요. 저항선까지 왔어. 지금 부분은 뭐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안전마진 챙기시고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또 하나 뜨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다 왔어요. 그쵸?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다 왔는데 우리나라 우주 항공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뭐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항선까지 다 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기준으로 108,900원 안 깨지면 뭐 홀딩 하셔도 그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즘 기관들이 자꾸 헛발질을 좀 하는데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SK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방금 제가 얘기를 할 때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알게 모르게 반도체는 지금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대부분 다 턴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슈팅을 했죠. 근데 이 모양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모양은 아니고요.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메모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면 미국의 메모리는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 잡고 있는데 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가 실적 발표했을 때인데 저점을 꼬리를 달고 지금 위로 슈팅을 한번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 날도 바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도 중국의 산업 생산에 좀 살아나고 하는 부분으로 인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조금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그러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좀 많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국 쪽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SK하이닉스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SK하이닉스는 사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의 생산량 자체가 전체 한 50%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흐름은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좀 타고 있으니까 좋은 거는 SK가 더 좋은데 흐름은 먼저 삼성이 타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은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대형 아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 요번에 대해서 조금 엄두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들이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죠. 이쪽도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도 뭐 강세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이건 조금 묘해요. 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오늘 11% 정도 오르고 있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바닥권 약간 좀 탈피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11%까지 오르고 있는데 저항선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오스코텍도 일단은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말씀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 메디톡스가 오늘은 8%대 강세 움직임 시연을 하면서 패턴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요거는 시장 안에서 지금 미용기기 관련돼서 레이저라든지 하는 부분에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크레시스라든지 클리오라든지 뷰너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시험 삼아 피부과 한번 가보시면 이게 보통 레이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필러는 기본으로 하고 보통 피부 미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목적은 젊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얘기를 했던 메디톡스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니아도 역시 마찬가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름은 바이오니아로 읽고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탈모 관련된 종목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용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엮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사실 코스닥 안에서는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은 보니까 기관들이 좀 팔고 있네요. 에코프로 BM도 좀 팔아주고 있고 BM도 팔아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밑에 기간을 봅시다. 이게 개인들이 물량을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누구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냐 하면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기관들이 이때부터 팔았거든요. 기관들이 팔았던 가격을 보면 이때부터 팔았거든요. 기관들은 이때부터 많이 팔았죠. 13만 원 선에 많이 팔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은 개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들도 이때 많이 팔았죠. 외국인 조금 더 늦게 팔았는데 16만 원에서 팔았는데 가격이 31만 원까지 거의 2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 버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이때 4월 4일이죠. 4월 4일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팔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매수를 하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그냥 이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냥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면 그냥 홀딩한다, 고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 없이 우리가 올라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일단은 시장 흐름 자체는 거래소 시장도 일단 방향 잡았고, 이 거래소 시장 방향 잡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중국발 모멘텀이 붙으면 우리 시장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꼭 언제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건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만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죠.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12월 달에 2009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2009년도는 경제가 엉망일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맞닥뜨릴 겁니다. 라고 2008년 12월 달, 11월 달에 정말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들어가서 보니까 종목 시장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요때 방향을 요때 잡았어요. 추세를 한번 잡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요때 이제 잡았죠. 추세 한번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고, 요때가 이제 몇 월 달이었냐 하면은 요때가 4월 달이었어요. 그쵸? 4월 달에 흐름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슈팅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1년 만에 얼마 정도 올라갔냐 하면은 거의 한 100%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가 100% 정도 일단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요때죠. 요만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천까지 쳤어요. 그쵸?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면 중국이 좋았어요. 미국은 별로 좋지 않지만 중국이 좋으면서 우리 시장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보다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국이 살아날 때 우리 시장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 하는 쪽이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흐름 잡으면 흐름 잡는 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신다면 시장에서 수익 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